농업인 여러분, 심폐소생술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혹 심폐소생술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심장이 멎었을 때에 대한 응급처치인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을 통하여 실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삼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심폐소생술을 배워보기 전에 인체기관인 심장과 폐를 알아야겠죠? 우리의 심장과 폐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뇌와 신체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심장은 폐를 통해 혈액을 순환시켜 뇌와 신체에 공급하고, 폐는 혈액을 산소화시키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죠.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췄을 때, 즉 심정지가 되었을 때 하죠. 다시 말해 심정지는 심장의 박동 기능이 갑자기 중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심정지가 되면 반응이 없고 호흡이 없으며 맥박이 만져지지 않게 됩니다. 이때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야 사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심폐소생술을 배워볼까요? 심폐소생술은 말씀드렸듯이 심장이 멈춘 사람에게 인공호흡과 인공순환을 유지하여 장기에 산소를 공급하는 치료기술입니다. 심폐소생술로 심정지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고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해서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시간입니다. 일단 심정지가 되면 생명 유지의 가장 중요한 장기인 뇌와 심장의 산소 공급이 끊기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심정지가 발생되면 우리 몸속의 혈관에는 약 4분 정도까지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산소가 남아있게 되는데요.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실시되면 완전 소생의 기회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4분 이상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뇌손상이 생기고 10분 이상 방치하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정지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 시술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바로 119로 신고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종사자가 올 때까지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는데요. 목격자에 의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은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보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2~3배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세동기가 있으면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세동기는 뒤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일반인도 훈련만 거치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게 되면 전문 소생술을 실시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119로 신속히 전화로 신고하고 응급의료 종사자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고 해야 하며, 제세동기가 있을 경우 제세동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한 다음 전문 소생술을 실시하면 됩니다. 이렇듯 즉각적인 심폐소생술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요. 화면에서처럼 심정지 환자의 소생 가능성은 심정지 발생 후 1분이 경과될 때마다 약 7에서 10%씩 감소합니다. 이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소생 가능성은 1분에 3~4%씩 감소하게 되죠. 그리고 목격자에 의해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2~3배 더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내 현황입니다. 심정지 발생 장소는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비율이 60%나 됩니다.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은 5.8%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5% 미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119 신고까지 시간은 4.9분이 소요되고 119 도착하기까지 13.3분, 응급실 도착까지 27.3분이 소요되는데요. 이 같은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자, 본격적인 심폐소생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제일 첫 번째는 반응 확인입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맥박을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응급 상황이 발생한 상태에서 일반인이 맥박을 잡게 되면 제대로 된 맥박 체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서 2002년부터 전문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에서 맥박 측정은 안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심장이 멈춰 피가 안 돌게 되면 뇌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되면서 뇌의 기능이 마비되고 의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불러도 깨어나지 않게 되죠. 더 지나면 호흡 중추의 마비로 호흡도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심정지가 일어나면 의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를 확인한 후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본인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신속히 119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119 신고까지 보통 4.9분이 걸린다고 했는데요. 이 시간에 팔다리 주무르기, 청심환 먹이기, 가족에게 연락하기, 바늘 찾기 등을 먼저 하는 바람에 신고가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심정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으면 본인이나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 즉시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현장 위치, 연락처, 환자 발생 상황과 환자에게 시행하고 있는 응급조치 내용을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기도 열기입니다. 환자를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에 눕힌 뒤에 이마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립니다. 그 다음에는 호흡을 확인하는데요. 환자의 기도를 열린 상태로 유지하면서 환자의 입과 코 부위에 자신의 귀를 댑니다. 그리고 환자의 가슴이 오르내리는지를 보고 환자의 호흡음을 듣고 공기의 흐름을 느낍니다. 이것을 5초에서 10초 동안 시행합니다. 심정지 환자의 반응 확인, 신속한 신고, 기도 열기, 그리고 호흡을 확인한 후에는 인공호흡을 하면 됩니다. 인공호흡은 환자의 기도를 열린 상태로 유지하면서 한 손으로 환자의 코를 막고 구조자의 입으로 환자의 입을 완전히 덮습니다. 그리고 1초 동안 환자의 가슴이 올라갈 정도로 숨을 불어넣는데요. 이것을 2회 실시합니다. 인공호흡 2회를 실시한 다음 흉부압박을 가하면 됩니다. 흉부압박은 환자의 양측 유두를 잇는 가상의 선에서 중간 부위의 흉골을 압박하면 됩니다. 흉부 압박을 할 때는 그림과 같이 한쪽 손바닥의 두덩 가운데를 압박 위치에 대고 그 위에 다른 손바닥을 평행하게 겹쳐 두 손으로 압박합니다. 손바닥은 펴거나 깍지를 끼며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팔꿈치는 펴고 팔이 바닥에 수직을 이루도록 하여 체중을 이용하여 압박하면 됩니다. 흉부 압박을 할 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령이 있는데요. 가슴을 세게 빠르게 압박합니다. 분당 100회의 속도로 4-5cm 깊이로 압박합니다. 압박과 이완의 시간은 같도록 하고 각각의 압박 후에는 가슴이 완전히 올라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흉부 압박이 중단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로 시행하는데요. 즉, 인공호흡 2회 실시하고 다음에 흉부 압박 30회 실시, 다시 인공호흡 2회, 이어서 흉부 압박 30회,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종사자가 도착하거나 자동 제세동기가 도착하거나 순환이 회복되어 환자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는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2분마다 흉부 압박 시행자를 교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흉부 압박 단독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심정지 상황에서는 순환 혈류가 적어서 적은 호흡량으로도 정상적인 호흡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자가 인공호흡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심정지 환자에게 흉부 압박만 시행하는 흉부 압박 단독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회복 자세입니다. 인공호흡과 흉부 압박까지 한 다음 정상적인 호흡과 효과적인 순환을 보이지만 반응이 없는 성인 환자에게 사용하는 자세입니다. 환자를 거의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하고
머리는 아래를 향하고 몸 앞쪽의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환자를 옆으로 돌려눕히면 되는데요. 이는 기도 개방을 유지하고 기도 폐쇄와 흡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심폐소생술에 있어 선한 사마리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일반 시민의 인명구조 활동을 법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심각한 응급 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은 경감 또는 면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무서워하거든요. 그렇다면 소방서 119에 즉각 도움 요청을 하는 것도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심폐소생술 실제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제세동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제세동은 심정지 환자에게 시행하는 전기 충격으로서 심전도상 심실세동이나 맥박이 없는 심실성 빈맥을 종료시키기 위해 심근의 비동시성 탈분근을 유도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자동 제세동기 AED가 있는데요. 자동 제세동기는 119 구급차 및 공공장소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자동 제세동기는 환자에게 전극을 붙여놓기만 하면 제세동기가 환자의 심전도를 판독하여 자동으로 제세동하는 장치입니다. 약간의 훈련만 거치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 제세동기 AED 사용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녹색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켭니다. 두 번째, 그림과 같이 환자의 가슴에 패드를 부착합니다. 세 번째, 패드의 연결선을 자동 제세동기와 연결시킵니다. 네 번째, 자동 제세동기가 리듬을 분석하며 분석하는 동안 환자와 접촉을 피합니다. 다섯 번째, 제세동이 필요한 리듬이면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빨간색 버튼을 눌러 제세동을 시행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심장마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자동 제세동기를 소화기처럼 설치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역, 기차 등 공공장소에서 자동 제세동기의 설치는 이미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미국 시카고 공항에는 1분 거리마다 하나씩 비치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인도 30분만 교육받으면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동 제세동기 실제 사용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퀴즈 나갑니다. 흉부 압박을 시행할 때 환자의 가슴 위 손을 놓아야 하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1번 흉골의 위쪽 2분의 1, 2번 심장의 상부 유두선에 위치한 가슴의 왼쪽, 3번 흉골의 맨 아래 끝부위, 4번 흉골의 아래쪽 2분의 1 유두선 부위의 가슴 정중앙. 지금까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춘 사람에게 인공호흡과 인공순환을 유지하여 장기에 산소를 공급하는 치료기술로 심정지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고 소생시키는 응급처치입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한 신고와 신속한 심폐소생술, 신속한 제세동, 신속한 전문 소생술이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목격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심폐소생술, 이제 여러분도 직접 하실 수 있겠죠?